자, 다음 문제는 이런 유리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P, Q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풀이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실제로 역함수를 일단은 구해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유리식이 있을 때 원래 이제 우리 역함수를 구하면 x, y 자리를 바꿔놓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3y 플러스 1에 y 마이너스 5인데 이거 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여기에 요 방향으로 우리 방법은 많지만 요 방향에 있는 개수인 3이랑 여기는 뭐 마이너스 5죠. 요거를 자리를 바꾸고 부호도 바꾸라고 했었죠. 그럼 바로 역함수가 마이너스 5가 1이로 오면서 부호 바뀌고 그죠? 3이 내려오면서 부호를 바뀌면 이게 역함수예요. 자, 그럼 이 역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면 여기서 우리가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던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대칭의 중심에 대해서 점대칭이 이루어지니까 요놈의 대칭의 중심을 찾아줘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다시 노트 한번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요놈의 우리가 점근선을 찾는 형태로 고쳐주면 5에 이렇게 되고, 그죠? 위는 어떻게 돼요? 5x 빼기 3이니까 여기 플러스 얼마? 16이 오겠죠. 따라서 요놈의 대칭의 중심은 3,5니까 여기서 p 더하기 q는 8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이고 이건 사실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푸는 거고,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식이 이렇게 생겼고, 그죠? 이 식에서 우리가 이 친구를 점근선을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고쳐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놈의 우리가 대칭의 중심, 즉 점근선의 교점이죠. 구해보시면 3,5인데 어차피 우리가 요 함수의 역함수는 y =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직접 역함수 모양을 구하지 않아도 이 대칭의 중심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역함수랑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5,3이 나오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고치면 대칭의 중심은 어떻게 돼요? 5,3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 안 구해도 어차피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구한 이 대칭의 중심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역함수랑 똑같이 y = x에 대칭을 하게 되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역함수의 대칭의 중심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보시면 똑같죠? 따라서 p 더하기 q는 8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공부해 두세요. 역함수를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요령도 한 번쯤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이 대칭의 중심은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대칭의 중심으로 가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이것도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어른 3명, 어린이 2명이 한 줄로 서서 입장을 하는데 어린이끼리 이웃하게 서는 경우의 수죠. 뭐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린이 1하고 어린이 2를 이렇게 하나로 보고 나머지 어른 1, 어른 2, 어른 3이 있는데 이 각각을 또 하나로 보죠. 이게 총 몇 개예요? 총 4개죠. 따라서 4개가 줄을 서는 거니까 4 팩토리얼에 여기 안에 어린이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다. 2 팩토리얼이죠. 따라서 정답은 48입니다. 자, 다음은 그림과 같이 A, B, C, D, E 이런 5개의 공간에 4가지 색 중 전부 또는 일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4개예요. 4개 색깔이.
칠하려고 할 때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색칠을 할 때 순서를 얘기를 했었죠. 어떤 순서로 칠한다? 가장 뭡니까? 접하는 영역이 그죠? 많은 곳부터 칠합니다. 이렇게 칠하지 않아도 틀리지는 않아요. 자, 이 경우는 누가 제일 커요? 뭐 A가 제일 커 보이니까 그냥 A부터 칠할게요. 나머지는 뭐 상관이 크게 없으니까 이렇게 칠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들은 별 생각 없이 칠할 때도 있고 주위에 있는 색깔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분류를 할 때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A에 올 수 있는 건 그렇죠.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까 주의하라고 이거 네 가지라고 했잖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다섯 가지라고 생각하고 푸는 친구들 많아요. 여기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인 네 개가 오고 여기 이제 하나가 왔으면 그죠? 여기 선택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와 다른 거만 오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고. 자, 이제 다음 C는 여기 A하고 B 두 곳이 색깔이 정해져 있으니까 C에 올 수 있는 건 네 개 중에 두 개 빼고 두 가지입니다. D는 어떻게 될까요? A하고 D가 어차피 다른 색이고 여기 두 가지가 와 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역시 두 가지가 되겠고요. E는 어떻게 돼요? A하고 D가 역시 다르죠. 그래서 E에 올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를 뺀 두 가지가 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거를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96개인 정답이 3번인데 이런 거 할 때 아까 각 영역의 색깔을 칠할 때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여기 E를 칠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얘와 접하는 그죠? 접하는 영역인 A하고 D의 색깔이 같은가? 이거를 한번 좀 짚고 가죠. 이게 둘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니까 얘는 그냥 이 둘이 다르고 여기만 고려하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E랑 접하고 있는 면이 더 많아가지고 그 면들끼리 색깔이 같을 수도 있죠. 얘는 붙어 있으니까 물론 다른데 E와 붙어 있는 영역에 그죠? 색깔이 같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E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D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돼요? 같은 색이어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같은 색인지 또는 다른 색인지에 따라서 여기 E에 칠하는 방법이 바뀌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잘 풀 수 있어요. 자, 8번 문제는요. 이와 같은 무리 함수를 만족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직선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에 대해서 둘의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일 때 K의 최소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뭐 일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결국 이거는 우리가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의 모임, 이거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의 모임. 그랬을 때 그 둘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두 도형의 뭐를 뜻합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교점이 되겠죠. 결국 이거는 이 두 함수가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는 K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이거 둘의 교점을 구하니까 이와 같이 이제 수식적으로 얘랑 x 플러스 k를 갖다에 이제 근을 구하지만 늘 우리가 이렇게 루트가 된 거를 근을 구할 때는 제곱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연근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은 그림 그려가지고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친구의 그림을 그릴 텐데 이거의 시작점은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작점은 2,1이죠. 그렇죠?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은 바뀌지만 뭐가 안 바뀌어요? 기울기가 안 바뀌죠. 따라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k값이 바뀜에 따라 y절편이 바뀌면서 움직이는 그런 직선이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 시작점을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좌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k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얘가 두 점을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보이세요? 요게 이제 접할 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다시피 두 점인데 이게 더 밑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 k가 뭐라 그랬어요? 이 k가 y절편이니까 최소를 구하려면 이게 내릴 수 있느냐 계속 내려야겠죠.
근데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가장 최소의 k는 보이십니까? 요때죠. 즉 요때 이제 우리가 여기 y절편 값이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릴 때 언제야? 바로 이 시작점인 2,1을 지날 때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k의 최소값입니다. 따라서 y = x 플러스 k에다가 시작점인 2,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1은 2 플러스 k니까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최소값입니다. 자, 이런 거 실수 잘하니까 그림 그려야 된다. 무형근 때문에 그래프 많이 그려보시고, 물론 뭐 이런 거는 사실 안 그려도 보이기도 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야 나중에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보입니다. 자, 9번은요. 서로 다른 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76개다라고 했네요. 자, 알파벳이 6개가 있는데 여기 우리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총 합이 얼마? 6개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음의 개수를 편의상 n개라고 하면 모음의 개수는 6-n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6개를 나열을 할 때, 자, 여기서 우리 요 단어 주의하라고 했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어요. 이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뭡니까? 반대가 되는 여사건으로 많이 푼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의 여사건이 뭔지 한번 좀 적어보세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게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는 것은 한쪽 끝에 자음, 양쪽에 다 자음이 와도 되고 적어도니까 한쪽에만 자음이 와도 되죠. 근데 이거의 반대는 뭡니까? 양쪽 끝 모두에 뭡니까?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죠. 양쪽 끝이 모두 모음이죠. 즉 6개 중에 요 자리하고 요 자리는 모음이 반드시 오고, 그 다음 가운데 있는 몇 개, 이 4개의 자리는 무엇이 오든 상관이 없는, 이게 어떻게 돼요? 여사건이에요. 따라서 전체를 구해서 요거를 빼면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구하면 맨 앞과 맨 뒤의 양쪽 끝에 모음을 먼저 배정을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쪽 끝에 먼저 모음이 오는 경우를 구하면 우리가 모음이 6 빼기 n개니까 6 빼기 n개 중에서 양쪽 끝에 오는 2개의 모음을 선택하는데 앞과 뒤에 구분이 있으니까 6 빼기 np2로 모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남는 모음과 자음이 섞여 있는 거는 그냥 가운데에다가 배열하면 되니까 4팩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인 576은 어떻게 돼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방금 우리가 구한 요 부분이죠. 6 빼기 그죠? np2 곱하기 4팩을 빼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6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24고 약분을 하게 되면 좌우를 24로 나누면 576은 24가 되겠고, 얘는 얼마? 30 빼기 6 빼기 np2가 돼요. 고로 6 빼기 np2가 얼마? 예, 이항하면 6이 되니까 6 빼기 np2는 6 빼기 n 곱하기 6 빼기 n 하나 줄었죠. 요게 결국 이렇게 생겼는데, 네, 곱이 6이 돼야 되니까 6 빼기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따라서 n은 얼마? 3이 정답이에요. 따라서 자음의 개수 n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조합과 순열의 정의로 된 수식을 이용하는 거죠. 먼저 nC의 n-2는요. 이대로는 이대로는 식을 쓰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요거를 좀 바꾸죠. nC에 뭐라고 배웠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nC2가 되겠어요. 이 친구는 n에 n-1, 즉 2개 곱하고 2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다음은 우변인데 여기서 이제 요 식이 상당히 까다롭죠. 이거를 계산식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 가려면
n 플러스 1부터 내리 몇 개? n 마이너스 2개를 적어가지고 막 고민을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p를 팩토리얼로 표기하는 거를 배웠잖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둘이 뺀 거. 둘이 빼면 얼마? 3팩이죠. 그렇죠.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써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식에다가 이거를 쭉 대입을 하는데 이거 이제 팩토리얼로 있더라도 복잡해요. 근데 여기 마침 n-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먼저 우변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가지고 와보면 먼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3 팩토리얼에 n-1 팩토리얼 더하기 40인데 요 팩토리얼을 생각을 해보면 1에서부터 쭉 곱해 들어온 거잖아. 그죠? 즉, 이 부분은 n 플러스 1, n-1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고 분모에 있는 n-1 팩토리얼은 n-1부터 해서 계속해서 1까지 곱했죠. 그럼 분자 분모를 한번 쳐다보시면 요만큼이 어떻게 돼요? 공통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3팩이 이제 6이니까 분모는 이게 다 약분되고 6만 남고 분자에는 이 둘이 남겠죠. 즉 n 플러스 1과 n이 남고 플러스 40입니다. 이게 좌변이죠. 좌변이 뭐야? 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만해지지요. 예, 그래서 우선 좌우에 6을 곱하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40은 여기다 6을 곱했으니까 3에 n제곱 빼기 얼마? 3n이 되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항을 시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n제곱 빼기 4n 빼기 240은 0이니까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120이 되고 요거는 요와 같은 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은 얼마? 12가 나오게 됩니다.